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대 전차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더 이상 화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날탄의 관통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장약의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화약의 밀도를 높여봤지만 상당한 양의 장약이 불완전 연소되어 폭발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기적으로 발생된 플라즈마를 개량형 니트로셀룰로스 추진 장약의 점화에 이용해 보다 완전 연소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포탄의 관통력을 최대한 발휘해 음속의 7배 속도로 날아가게 만드는 전열화학포를 주포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차세대 인공지능 전차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전차인 K3인데요. K3 전차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포탄을 쏠 수 있는 레일건을 주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포발사 미사일을 장비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서나 사용하는 VLS 수직 발사관 도입까지 제한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국내 세계적인 포탄 제조업체인 풍산이 K3 전차에 130mm 구경 고에너지 관통탄 기술을 개발하고 고화력 무장으로 불리는 130mm 전차포는 현대 위아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3 전차의 주포나 자동 장전 장치가 어떤 방식이 될지 VLS를 채택할지 여부는 개발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가 공개한 새로운 컨셉 전차인 M1 에이브람스 X는 엄연히 미군이 아직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등장할 미 육군의 전차가 어떤 성능과 개념에 따라 개발될 것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4세대 전차 후보들과 달리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X 전차는 기존의 44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여전히 채택하는 의외의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비해 무려 1톤이나 가벼워진 경량 저반동 활강포 XM360E1인데요. 이 포시는 반동을 상당히 줄여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고 보다 고압의 포탄을 사용해도 차체가 버틸 수 있어 M1 에이브람스 X 전차 외에 M1A2 ECP 버전 4 전차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미래 전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MRM, AMP, AKE 등 개량된 포탄을 사용해 미래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포를 가볍게 한 대신 부무장 RWS가 매우 강력해졌는데 아파치 공격 헬기에 사용되는 M230 계열 체인건의 개량형인 XM914E1 30mm 기관포가 그것입니다. 이는 장갑이 전차보다 가벼운 장갑차나 보병에게도 효과적이지만 무엇보다 적 무인기들을 요격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 기관포에서 사용되는 탄약에는 XM1211 근접 신관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첨단 상황 인식 시스템과 연동되어 적 무인기를 파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난해 9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4세대 전차의 등장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부터 중국이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차 세대 전차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직 공개된 바 없지만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를 통해 몇몇 페나트 CG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CG의 모습과 실제 모습은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주력 전차의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는 말도 되는데요. 이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 주포로 130mm 주포 혹은 140mm 주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부터 전열화학포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125mm 이상 구경의 전열화학포를 중국의 차세대 전차가 사용하게 될 경우 5km 거리 이내의 모든 서방제 전차들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전차가 미래 지상 최강자가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언제나 중국의 전차에 관한 주장은 가려들어야 했던 것처럼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육군 측에서도 K2표 전차를 개발할 당시 무인 포탑을 제한한 바 있었기 때문에 미래 K3 전차에서는 통합적인 방어력 체계를 완성하고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인 포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은 K2표 전차의 개발을 통해 무인 포탑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해왔고 개발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K3 전차에는 K9 자주포의 포탄을 공급해주는 K10 탄약 고급 장갑차가 그런 것처럼 버슬형 탄약고와 이에 맞춘 자동 장전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2표 전차를 통해 한국은 버슬형 자동 장전기에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할 경우 포탄에 들어가는 탄자의 세 장비를 마음대로 늘려 관통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적의 포탄에 피격될 경우에도 탄약고만 파괴되고 포탑이 날아가지는 않아 생존성이 큽니다. 다른 차세대 전차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극대화된 상황 인식 능력과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한국의 K3 전차 또한 이스라엘제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개발하거나 도입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360도 어디에서든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감지해 요격하고 가능한 빨리 적의 위협을 감지해 자동으로 포탑이 그쪽으로 돌아가 포격하는 것이 차세대 전차의 개발 추세인데 K3 전차도 이런 능력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차 M1 에이브람스 X도 무인 포탑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3명의 승무원이 차체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잘해봐야 보병 전투 장갑차의 중구경탄 정도나 방어할 수 있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 달리 M1 에이브람스 X 전차는 전차 포탄에도 견딜 수 있는 복합 장갑 블록을 정면에 배치한 대형 중장갑 무인 포탑이 적용됩니다. 또한 M1 에이브람스 X 전차는 RW
AWS 장비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차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카모프 52 같은 러시아의 수많은 헬기들을 격추시키는 데 사용한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전차경 조준경과 포수 조준경 모두에는 최신의 클리어 터렛이 적용되어 단순히 헌터킬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야간이나 악천 후 상황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차체 주변에 매우 다양한 카메라 장비 및 레이저 경보기가 360도 모든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과 비슷한 AR 기기의 운용까지 가능해 안에서도 증강현실처럼 바깥 상황을 모두 실시간으로 살피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인기와의 복합 전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멈티 체계 또한 매우 발달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군의 전차답게 강력한 네트워크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이제는 전차의 방어력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중국의 4세대 전차에 대한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차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차세대 주력 전차는 강한 기기적 물리성과 높은 전기 전도성을 지닌 새로운 탄소 나노튜브 소재인 그래핀을 전차 장갑에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 현재 매우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탄소 동소체로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면적을 본래의 120%까지 늘려도 끄떡없는 등 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은 차세대 전차에 적용될 이 그래핀 소재가 모든 가시광선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에 뛰어난 스텔스성을 가지며 서방의 어떠한 전차포나 대전차 미사일에도 끄떡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중국 또한 무인포탑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 차세대 전차는 상당한 자동화가 적용되어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K3 전차가 얼마나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알기 어렵지만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엔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K3 전차의 조작은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AS-21 레드백에 적용된 고무 궤도가 적용되어 기존 전차들에 비해 더욱 효율적인 정비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나라는 K2표에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적용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만큼 궤도의 상태와 상관없이 차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자유로운 더욱 본격적인 수준의 능동형 현수 장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이 밖에도 순간적으로 궤도 바깥으로 돌출부가 튀어나와 기동 능력을 높이는 고기동 궤도의 적용, 무인기를 사출시켜 함께 유무인 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드론의 탑재, 부무장으로 탑재되는 레이저건, 예상 외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IED 급조 폭발물의 탐지 및 파괴 장치 적용, 360도 전체를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상황 인식 능력의 부여 등이 기대되는 것들인데요. 한국의 K3 전차가 4세대 전차 중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X 전차에서 기존과 달리 기대되는 부분은 5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될 연비와 접근을 눈치채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소음 감소 효과입니다. 날카로운 고음의 소음을 발생시켰던 기존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들과 달리 에이브람스 X 전차는 커미스사의 신형 디젤 엔진 에이스와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유사시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 전기 모터만으로 매우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당히 긴 시간 전기 에너지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능력은 엄폐물 사이에 숨어 조용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기습하는 임무에서 큰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우크라이나군은 크렘이나 등지에서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전차를 숨기고 있다가 접근하는 러시아군 전차들을 기습 공격해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러시아군이 상당한 기갑 장비를 동원하고도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만약 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춘 에이브람스 X 전차를 운용할 경우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지 생각만 해도 굉장합니다. 중국 측의 차세대 전차는 벌써부터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데 중국의 차세대 전차에 적용되었다는 그래핀 소재는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그래핀이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이론적으로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졌으며 열 전도도 또한 높아 사용처가 무한할 것이라 기대되었지만 막상 활용해보니 아주 사소한 결함만 있어도 부욱 잘 찢어지는 물질이었고 대면적으로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 또한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핀을 전자 소재에 활용할 경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어려울 판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차 승무원을 3명도 아니고 2명으로 갑자기 확 줄여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미 해군의 주말 특급 구축함도 상당한 자동화를 이뤘다며 승무원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며 스트레스가 엄청나 다시 승무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군의 전차들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한 인원을 배치했다가 상황 인식 능력이 크게 떨어져 쉽게 파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이 같은 조치가 훗날 큰 패착이 되지는 않을까요? 중국 측의 차세대 전차는 잘 만들어질 경우 무엇보다 한국과 우방국인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의 전차보다 한국의 K3 전차가 더욱 뛰어난 전차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